그래서 뭐 어쨌든 나라는 부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좀 IMF한테 이제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바트셀, 바이 달러를 아주 심하게 했던 그 세력의 주체가 바로 소위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바트를 팔고 달러를 계속해서 사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트를 숏을 친 거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악화가 굉장히 더 빨리 왔다. 그렇게 이제 그 악덕한 그 자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조지 소로스가 아마 원수로 여기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제 비슷한 일을 이제 영국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영국은행을 파산을 시키고, 비슷한 일을 또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깨져서 나가긴 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는 이제 어떤 요구를 하죠? 첫째, 구조조정해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또는 투자를 하는 때는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할 때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태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라. 첫째, 구조조정이란 게 결국은 인원 감축이게 되겠죠. 그래서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채 비율을 낮춰라. 그래서 기업들에게 은행이든 이제 BIS 같은 게 도입이 되면서 부채 비율을 어떤 선을 못 넘게 하는 거죠. 또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국에는 1000%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우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런 부채 비율 때문에 망했는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들은 대출해주지 말라, 이런 요구들. 그리고 태국의 경우는 아마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본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국가의 기반 사업들, 소위 얘기하는 통신, 은행, 금융, 이런 산업들을 개방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은행에 예를 들면 외국인 지분율을 5% 이상 못 넘는 거를 거의 무제한으로 풀면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행들의 대부분 50-60%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 지분이죠. 이게 바로 이때 IMF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은행에 투자를 하면서 그 외국 자본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IMF를 통해서 했겠죠. IMF를 통해서 금리를 더 올려라.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림으로써 부실 채권은 떨고, 부실 채권들은 떨어서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여기 망하게 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망하게 한다는 게 보다는, 옛날에 이제 자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 때는 무한정 대출을 했지 않습니까? 무한정 대출. 특히 이제 재벌들한테 한보 이런 나라 회사들, 대우 이런 데는 무한대로 대출을 해주는데, 하지 마라, 못한다. 너무 높은 데는 다 상각시키고 더 이상 대출하지 말고 상환해라, 상환 요청해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망하면서 은행도 사실은 이제 그때 많이 통합이 됐었죠. 그러나 이런 구조, 특히 이제 금리가 높고 부실 채권을 떠는 구조에서는 은행이 아주 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은행이 구조가 아주 건실해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쌀 때 그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구조조정해서 아주 비싸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 자본들이 이 불과 1, 2년을 통해 은행에 투자한 자본들은 뭐 엄청난 리턴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IMF의 힘이었습니다. IMF의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가 결국은 미국 자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데, 이 미국 자본들이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자기들의 돈을 엄청난 이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첫째는 잘못된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태국의 10대 기업이 전체 그 경제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시총을 차지하는 비율이 33%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의 집중이 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기, 두 가지가 결국 망국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이, 대한민국의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민국의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전체의 10대 기업도 아니네요. 7대 기업이네요. 7대 기업이 차지하는 게 30%가 넘네요.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10대 재벌이 차지하는 게 6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1200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가 1200이, 코스닥이 100억인데, 다 해보면 1300인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을 10대 관련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과연 지금이 그 IMF 때 태국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 지금 이제 부동산 투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적어도 이미 이제 한번 우리가 겪었던 거라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양극화가 또다시 큰 IMF의 그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